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거대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 말입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소진한 러시아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내민 곳은 다름 아닌 국제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었죠. 대체 무엇이 러시아를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으며 북한은 이 위험한 거래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얻어내려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국가 간의 거래를 넘어섭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빚어낸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반도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거래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헤쳐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강력한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를 옥죄었고 전선에서는 끝없이 병력과 무기가 소모되었죠. 한때 세계 2위 군사 강국이라 불리던 러시아였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사들을 전장으로 보내는 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동원령은 러시아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계속되는 물자 부족은 전장의 병사들을 지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무기 공급을 끊으면서 러시아는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마치 맹수가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북한은 과거부터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구소련 시절 김일성 주석과 스탈린 서기장의 만남처럼 역사적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고립 속에서 러시아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경제난에 허덕이던 북한은 러시아의 위기를 자신들의 생존과 이득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포착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오랜 제재로 인해 식량과 에너지, 화가 늘 부족했던 북한에게 러시아와의 거래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을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력과 구식포탄 같은 무기였습니다. 낡은 공장에서 쉴 새 없이 포탄을 찍어내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줄 인력을 파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대가로 북한이 얻으려 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외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는 결코 얻기 어려웠던 첨단 군사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핵잠수함 기술이나 위성 발사 기술 같은 것들은 북한의 군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겁니다. 북한 정권은 이 위험한 줄타기를 통해 자신들의 취약점을 메우고 장기적인 안보를 강화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이 위험한 거래에 기꺼이 뛰어든 겁니다. 오랜 제재와 고립 속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이 위험한 거래를 마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처럼 붙들고 말았죠. 과연 그들의 계산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을까요? 국제사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두 나라는 서서히 서로에게 더 깊이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포탄과 인력이 러시아로 건너가기 시작한 것은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오가는 열차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정보당국의 보고서에는 이들의 밀거래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났죠. 마치 굳게 닫혔던 빗장이 풀리며 그동안 억눌렸던 물길이 터져나오듯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북한제 포탄 파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 전쟁의 참혹함 속에 잃어버린 러시아의 부족한 노동력까지 북한이 채워주고 있다는 의미였죠.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규탄했죠. 그들은 러시아가 자국이 찬성했던 대북 제재 결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기 거래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고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밀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서로에게 다가갔고, 이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징조가 아닐 수 없었죠.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더욱 치명적인 군사기술 협력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북한에게 있어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은 그들의 오랜 수건이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결정적인 열쇠와도 같았을 테니까요. 특히 러시아가 가진 우주 발사 기술이나 정찰위성 기술, 심지어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 기술은 북한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기술들이 북한으로 이전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단순히 양적인 증가를 넘어 정확도와 은밀성, 그리고 생존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치명적인 수준으로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북한의 도발 방식과 위협 수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낡은 기술로 간신히 버티던 북한의 군사력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개발하거나 정교한 정찰위성을 띄워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테니까요.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 속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위험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한반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밀착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으로 증폭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런 위험천만한 기술 협력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탄이나 물자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북한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치명적인 기술 이전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지닌 우주 발사 기술이나 정찰위성 기술, 그리고 심지어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 개발 노하우는 북한에게 오랜 수건이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결정적인 열쇠나 다름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정교한 정찰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국의 주요 군사시설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북한의 선제 타격 능력과 기습 공격 가능성을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만들 수 있죠. 게다가 위성 발사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러시아의 기술이 접목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건너편까지 도달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증폭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더욱 소름 끼치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탐지하기 극히 어렵고 유사시 은밀하게 접근해 치명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체계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스텔스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운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대잠수함 전력은 물론 한반도의 방어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닷속에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핵 위협은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공포와 절박함을 안겨주죠.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북한의 핵 위협을 생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즉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와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고, 북한은 오랜 경제난과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러시아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와 인력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서로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마치 위험한 맹수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더욱 강력한 괴물로 변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밀착은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그 정확도와 은밀성, 그리고 생존 가능성까지 비약적으로 높인다면 우리의 안보는 문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 속에서도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한반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절박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한반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들의 공조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범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특히 한반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단순히 포탄 몇 발이나 노동력 지원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이제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군사기술 협력이라는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둑이 터지기 직전의 강물처럼 이들의 공조는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키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보유한 첨단 우주 기술이나 핵잠수함 건조 기술, 심지어 정밀 유도 무기 기술 등이 국제사회 제재를 무릅쓰고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 말입니다. 단순히 추측에 머물던 이러한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음으로 다가오며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정찰 위성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미사일, 혹은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까지 파괴하는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안보 환경은 문자 그대로 백척간두에 놓이게 될 테고 우리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 위협 속에서 매 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고도화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죠. 여기에 러시아의 막대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질적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상공을 가르는 북한의 최신 미사일, 은밀하게 바다를 가로지르며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는 핵잠수함,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을 낱낱이 감시할 정찰 위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넘어선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서해 5도를 비롯한 국경 지역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넘어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조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전술적 협력을 넘어 이제는 상호 의존적인 새로운 블록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제재와 규범이라는 거대한 둑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냉전 구도를 형성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유령이 국제 무대에 들이우는 듯한 섬뜩한 기시감마저 들게 하죠. 특히
이러한 위험한 움직임이 한반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감이자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안보가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불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들의 밀착을 비난하고 강력히 경고하지만 실질적인 제어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감 속에서 한반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국제사회의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러시아의 절박함과 북한의 치밀한 생존 전략이 기묘하게 맞물려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안보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인 거죠. 강대국의 절박한 몸부림과 약소국의 치밀한 생존 전략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벌어지고 있는 이 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국제정치의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 속에서는 대가 없는 거래는 없다는 명제가 가장 잔혹하게 적용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위험한 거래, 과연 그 최종적인 대가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형태의 혹독한 현실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로 남겨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